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 좁은 골목길에서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며 벽에 부딪혔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앞좌석의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핸들에 기대어 있었다. 뒷좌석에서 5살 쌍둥이 소년 둘이 울부짖었다. 아빠. 아빠가 깨어나지 않아. 누가 도와줘. 그 외침이 비바람 속에서 메아리쳤고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그의 손에 쥔 렌치가 떨렸다. 민주는 게이였고 세상은 그를 외로운 정비사로만 보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이미 그 소년들의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민주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운전자를 확인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는 소년들에게 속삭이며 휴대폰으로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민주는 소년들을 안아 올려 비를 피하게 했고 그들의 작은 손이 그의 셔츠를 움켜쥐는 느낌이 평생 잊히지 않을 터였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민주는 소년들의 이름을 물었다. 민호랑 민수야. 아빠는 재훈 아빠, 쌍둥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 그 이름이 민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병원 로비에서 민주는 피곤한 몸으로 기다렸다. 경찰이 도착해 사고 경위를 물었고 그는 솔직히 대답했다. 비가 와서 미끄러운 길이었어요. 제가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복잡했다. 그는 29살, 서울의 작은 정비소에서 10년째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게이라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채 매일 기름때 묻은 손으로 차를 고치며 살아왔다. 친구는 몇 없었고 연애는 더더욱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우연한 만남이 그의 삶을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구급대원이 소년들을 데려가자 민주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 보호자분이시죠? 재훈 씨가 깨어났어요. 아직 위중하지만 안정됐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훈의 방으로 안내된 민주는 문을 열자마자 침대에 누운 남자의 눈빛과 마주쳤다. 재훈의 눈은 깊고 고통 속에서도 따뜻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분인가요? 재훈의 목소리가 약하게 울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민주는 느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재훈은 32살, 싱글 데디였다. 5해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쌍둥이와 홀로 남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삶의 전부였다. 게이라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자신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는 아직 사랑에 눈뜨지 않은 채 살았다. 하지만 민준을 본 순간 무언가 흔들렸다.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 셋 다 위험했을 거예요. 재훈이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그 손을 잡았고 그 온기가 그의 차가운 가슴을 녹였다. 며칠 후 재훈은 퇴원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됐지만 차는 총알처럼 파손됐다. 재훈은 민준의 정비소를 찾았다. 그날의 은인분 정비소라고 들었어요. 수리 부탁드려요. 민준은 웃으며 차를 받아들었다. 작업 중에 쌍둥이들이 따라와 장난을 쳤고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가 삼촌, 차 고치는 거 재미있어? 라고 묻자 민주는 하지만 너희 아빠처럼 멋진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재미있지라고 대답했다. 재훈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정비소는 서울의 변두리, 홍대 근처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민준의 상사인 형님은 다정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소문이 빨랐다. 저 민준이 여자친구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수군거렸다. 민준은 그런 말에 익숙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고 대학에서 짧은 연애를 한 적도 있었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 이제 그는 홀로 사는 게 편했다. 하지만 재훈과 쌍둥이들이 오면서 정비소가 조금 더 밝아졌다. 재훈은 매일 차 수리 진행을 확인하러 왔고 그들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민준이 물었다. 재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매일이 전쟁 같아요. 회사 일에, 육아에. 게다가 요즘 사회 분위기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강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친구가 돼서 도와주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훈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칼날 같았다. 그는 재훈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그런 편견, 나도 알아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 마음은 느리죠.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저녁, 재훈은 민준을 초대했다. 차 수리 끝나면 우리 집에서 밥 드세요. 아이들이 당신 기다려요. 민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쌍둥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재훈의 아파트는 강남의 소박한 원룸이었다. 민호와 민수가 민준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삼촌 왔어. 같이 놀자. 그들은 내고로 차를 만들었고 민준은 웃으며 함께했다. 재훈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지켜보았다. 당신, 아이들과 잘 어울리네요. 마치 가족 같아요. 재훈의 말에 민준의 뺨이 붉어졌다. 그 밤, 그들은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훈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내가 사고로 갔을 때 나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녀석들 덕에 버텼죠. 사랑이란 이런 거 아닐까요? 피를 섞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 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정비소에 재훈의 동료가 찾아왔다. 재훈 씨가 당신한테 왜 자꾸 오나 봐. 이상한 소문 나지 말고 조심해. 그 말은 민준을 아프게 찔렀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정비사, 재훈 씨 가족한테 너무 가까워. 혹시 민준은 괴로웠다. 그는 재훈을 좋아하게 됐음을 인정했다. 그 남자의 강인함,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지만 게이라는 사실이 모든 걸 망칠까봐 두려웠다. 한 달 후, 차 수리가 끝났다. 재훈은 민준에게 청구서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그냥 선물로 해요. 당신이 우리 목숨값으로 한 일이니까. 민준은 웃었다. 그럼 대신 저녁 사세요. 그들은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쌍둥이들은 베이비시터에게 맡겼고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었다. 민준 씨, 당신은 왜 정비사가 됐어요? 재훈이 물었다. 민준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자유로워서요.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는 게 내 마음도 고치는 기분이거든요. 재훈의 손이 스치듯 민준의 팔을 건드렸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흘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재훈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프로젝트로 인해 그는 지방 출장을 가야 했다. 출장 중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 돌봐줄 사람 없어요. 민준 씨, 부탁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흔쾌히 수락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쌍둥이와 함께 살았다. 아침에 도시락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밤에 동화를 읽어주었다. 민호가 삼촌, 우리 아빠처럼 좋아? 라고 묻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기간 민준의 가족이 방문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아들,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여자친구 생겼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재훈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재훈이 돌아온 날, 비가 다시 내렸다. 공항에서 민준은 쌍둥이와 함께 재훈을 기다렸다. 재훈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달려들었다. 아빠, 재훈은 민준을 안아주려다 멈칫했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민준 씨, 당신 덕에 아이들이 행복했대요. 그 밤, 재훈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와인과 한식이 어우러진 테이블 위에서 재훈이 말했다. 민준 씨, 나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친구 이상으로 민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 고백 직후 재훈의 전 동료가 문을 두드렸다. 재훈아, 소문 들었어. 그 정비사, 게이래. 아이들한테 안 좋을 텐데. 방 안이 얼어붙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동네에서 돌고 있어. 조심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훈 씨, 미안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왜? 그의 목소리에 혼란이 스며들었다. 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나왔다. 비가 그의 뺨을 적셨다. 그는 달렸다. 정비소로 돌아온 민주는 문을 잠그고 무너졌다. 왜 하필 지금 그의 삶이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재훈이 정비소를 찾았다. 쌍둥이들은 집에 있었다. 민준 씨, 이야기 좀 해요. 재훈의 눈은 붉었다. 어제 그 말, 진짜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게이예요. 당신을 좋아하게 됐고, 아이들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재훈은 한참 침묵했다. 나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당신을 밀어내고 싶지 않아. 아이들은 당신을 아빠처럼 생각해. 그리고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민준의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재훈의 가족이 개입했다. 재훈의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다. 그런 사람 곁에 아이들 둘 수 없어. 재훈 생각해. 재훈은 갈등했다. 충돌이 시작됐다. 재훈의 어머니는 쌍둥이를 데려가려 했고, 재훈은 저항했다. 엄마, 민준 씨는 우리를 구한 사람이야. 성적 지향이 뭐 어때? 그는 가족이야. 하지만 동네 편견은 점점 커졌다. 누군가 정비소에 돌을 던졌고 민준의 상사가 물러나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소문 때문에 손님이 줄었어. 민준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재훈은 민준을 찾아와 말했다. 함께 싸워요. 나,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감정, 그 고백은 민준에게 빛이었다. 그들은 함께 대응했다. 재훈은 회사 상사에게 털어놓았고 예상치 못하게 지지를 받았다. 사랑은 사랑이야. 편견에 굴복하지 마. 쌍둥이들은 민준을 민준 아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고조는 재훈의 어머니가 쌍둥이를 데리고 도망친 사건이었다.
서울 외곽의 시골집으로. 재훈과 민주는 차를 몰고 쫓아갔다. 비가 쏟아지는 고속도로에서 민준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내가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민준이 중얼거렸다. 재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는 함께야. 시골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민준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게이든 뭐든 그는 우리를 지켜줬어요. 쌍둥이들이 울며 달려들었다. 할머니, 민준 아빠 데려오지 마. 어머니는 무너졌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세상이 변하는 걸 인정해야겠네. 그날 가족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의 짧은 로맨스, 이제는 결혼한 남자. 민준아, 재훈 씨와 사귀는 거 들었어. 나도. 아직 너를 잊지 못했어. 그 말은 재훈의 불안을 자아냈다. 민준 씨, 당신 마음에 내가 진짜일까? 갈등이 깊어졌다. 민준은 옛 연인과 만나 과거를 정리했다. 너는 내 삶을 살아. 나는 재훈과 아이들과 새로 시작할 거야. 재훈은 그 광경을 몰래 보고 오해했다. 당신, 아직 그 사람을. 재훈이 사라졌다. 민준은 쌍둥이와 홀로 남아 절망했다. 하지만 쌍둥이의 말 한마디가 그를 일으켰다. 민준 아빠, 아빠 찾으러 가자. 우리 셋이서 그들은 재훈을 찾았다. 한강 공원에서 재훈은 홀로 앉아 있었다. 미안해. 내 불신이 문제였어. 민준이 안아주었다. 사랑은 믿음이야.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고조의 절정은 동네 축제에서였다. 편견을 가진 이웃들이 소란을 피웠다. 저런 가족이 무슨. 하지만 쌍둥이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우리 아빠들 최고야.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재훈의 어머니도 나서서 말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 순간 민준과 재훈은 손을 잡고 키스했다. 아니, 키스는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이 모든 걸 말했다.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이후 민준은 새 정비소를 열었다. 재훈은 프리랜서가 되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들은 자라며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민준과 재훈의 사랑은 깊어졌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 당신 덕에 내 삶이 달라졌어. 재훈이 속삭였다. 민준은 웃었다. 우리 셋반이 이제 내 땀깨라서 거머니가 가끔 방문하며 김치를 가져왔다.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쌍둥이들이 10살이 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민호가 집에 울며 왔다. 친구들이 우리 가족 이상하다고 해 재훈과 민준은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사랑은 형태가 없어.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민준이 덧붙였다. 내가 나처럼 느껴질 때 솔직히 살아. 세상이 따라올 거야. 그날 밤 그들은 한강에 갔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하늘 아래 재훈이 민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영원히 함께할래.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응, 영원히.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재훈의 건강이 나빠졌다. 오래된 사고 후유증으로 갑작스러운 발작이 왔다. 병원에서 민준은 홀로 기다렸다. 이번에도 나 혼자.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쌍둥이들이 달려왔다. 민준 아빠, 아빠 깨어날 거야. 너처럼 강하니까. 그 말에 민준은 힘을 얻었다.
재훈이 깨어났을 때 그는 말했다. 미안, 또 당신을 걱정하게 했네. 민주는 웃었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그 사건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민주는 재훈의 회사를 도와 앱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내 감정을 코드로 만들자. 재훈이 웃었다. 쌍둥이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자랐다. 민수가 나도 언젠가 이런 사랑 할래라고 말하자 민주는 안아주었다. 할 수 있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최종 고조는 재훈의 어머니 생일 파티였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과거 편견을 꺼냈다. 그래도 동성 커플이라니. 하지만 쌍둥이들이 영상을 틀었다. 그날 사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할머니,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모두가 울었다. 어머니가 민준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서울의 번잡함 속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저녁 네 사람이 모여 밥을 먹고 웃었다. 민준의 정비소는 성공적이었고 재훈의 앱은 리뷰 플러스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이 됐다. 사랑은 이해와 용서로 피어났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비오는 밤, 쌍둥이의 외침이었다. 재훈과 민준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면서도 외부의 시선이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한강변을 산책하는 날,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기 봐. 남자 둘이 손잡고. 아이들 데리고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재훈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물었다. 재훈아, 그 정비사랑 진짜야? 수요가 알면 재훈은 단호히 말했다. 네, 진짜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그 말은 그의 승진을 막았다. 상사가 가족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미루었다. 민주는 그런 재훈의 고민을 알았다.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그는 재훈에게 말했다. 너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정비소 해볼래? 아이들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재훈은 웃었다. 미쳤어. 난 코딩이 좋아. 하지만 그 제안은 재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프리랜서로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쌍둥이들은 그 변화를 즐겼다. 민호가 바빠. 민준 아빠랑 같이 일하면 매일 볼 수 있겠다. 라고 외쳤다. 민수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잡고 서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준의 대학 친구, 지훈이 서울로 돌아왔다. 지훈은 과거 민준의 첫사랑이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아직도 그 정비소에서. 나 이제 이혼했어. 다시 시작해볼까? 지훈의 눈빛은 여전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지훈아, 나 이제 재훈 씨가 있어.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재훈에게 직접 연락했다. 민준이는 아직 나한테 미련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재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준을 피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재훈의 변화를 느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재훈은 폭발했다. 지훈 씨가 왔대. 당신 과거 연인이잖아. 나 불안해.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건 과거야. 나는 너만 사랑해.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대화를 나눴다. 비가 살짝 내리는 밤, 재훈이 말했다. 미안. 내 편견이 문제였어. 당신처럼 솔직하지 못했네. 민준은 재훈을 안았다. 우리 서로 믿자. 그게 사랑이야.
쌍둥이들의 생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재훈을 위한 특별 선물 자신이 만든 목걸이. 이건 우리 셋의 상징이야. 재훈은 감동했다. 하지만 파티 중 지훈이 불쑥 나타났다. 축하해, 민준아. 그의 등장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재훈은 참았지만 나중에 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그 사람과 끊어. 민준은 지훈을 만났다. 이제 끝이야. 나 행복해. 지훈은 슬프게 웃었다. 행복해라. 그 사건 후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재훈은 프리랜서가 됐고 민준의 정비소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LGBTQ+ 모임을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편견을 넘어 사랑하자. 민준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쌍둥이들은 그 모임을 도왔다. 민수가 우리 가족처럼 돼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왔다. 재훈의 옛 상사가 복수했다. 온라인에 익명 게시물을 올렸다. 유명 프로그래머의 비밀, 게이 커플과 사는 삶, 소문이 퍼졌다. 재훈의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민주는 분노했다. 내가 나서서 싸울게.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명예훼손이에요. 법적 싸움은 길었지만 그들은 이겼다. 재훈이 말했다. 이 승리는 우리 거야. 시간이 흘러 쌍둥이들이 학교에 갔다. 민호는 축구부에 들어갔고 민수는 미술 동아리. 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너희 아빠들 이상해. 친구들의 말에 민호가 울며 집에 왔다. 재훈과 민주는 학교에 갔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들은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다양성을 가르치세요. 학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 쌍둥이들은 자랑스러워했다. 로맨틱한 순간도 있었다. 제주도로 여행 간 날, 바다 앞에서 재훈이 민준에게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 마음으로. 그들은 모래에 서약을 썼다. 영원히 함께. 쌍둥이들이 목격자였다. 그 밤, 별 아래서 그들은 속삭였다. 사랑해. 민준의 정비소가 성공하면서 그는 직원을 고용했다. 새 직원, 영철은 트랜스젠더였다. 나도 편견 때문에 일자리 잃었어요. 민준은 환영했다. 여기서는 너 그대로와 영철의 합류로 정비소는 더 활기찼다. 재훈은 그곳에서 코딩 워크숍을 열었다. 쌍둥이들은 도우미가 됐다. 하지만 재훈의 건강 문제가 다시 도졌다. 발작이 잦아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민주는 모든 걸 짊어졌다. 내가 할게. 너는 아이들과 있어. 재훈은 미안해했다. 내가 약해. 민주는 다니.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위로했다. 쌍둥이들의 11살 생일에 그들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하며 웃었다. 하지만 사진 속 재훈의 눈빛은 피곤했다. 그날 밤, 발작이 왔다. 민주는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추억을 떠올렸다. 그 비오는 밤부터. 너 없인 못 살아. 재훈이 깨어났을 때 민주는 곁에 있었다. 이제 내가 지킬게. 회복 기간. 재훈은 책을 썼다. 사랑의 여정, 싱글 대디와 정비사의 이야기,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민주는 편집을 도왔다. 내 감정을 솔직히.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재훈이 말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 그게 진짜야.
민준의 어머니가 책을 읽고 찾아왔다. 아들, 이제 이해해. 내 삶을 응원하게 그 화해는 감동적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민준을 안았다. 미안했어. 새로운 로맨스 순간, 겨울, 남산타워에서.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케이블카를 탔다. 여기서 약속하자. 평생 입맞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다. 쌍둥이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었다. 민호는 반항심이 생겼다. 아빠들, 왜 나처럼 안 살아? 친구들 다 정상 가족이야. 재우는 상처받았다. 우리도 정상적이야. 민주는 민호와 산책했다. 내 감정 이해해. 나도 내 나이 때 그랬어.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야. 민호는 울었다. 미안. 사랑해. 민수는 예술가 기질이 강했다. 학교 전시회에서 그는 가족 초상화를 그렸다. 이게 우리야. 모두가 감동했다. 하지만 전시회에서 비판이 왔다. 이상한 가족. 민주는 나서서 말했다. 이게 아름다움이야. 재훈의 책이 드라마화됐다. 시나리오 작가가 그들을 만났다. 실제 이야기라 더 감동적이에요. 촬영장에서 그들은 조언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드라마는 히트쳤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 민준의 정비소에 화재가 났다. 누군가의 장난이었지만 의심은 갔다. 편견 때문인가 재훈이 도왔다. 다시 지어. 함께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 커뮤니티가 모였다. 새 정비소는 더 컸다. 로맨틱 에피소드. 봄. 벚꽃 축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첫 만남부터 운명이었어. 재훈이 말했다. 쌍둥이들이 키스해 라고 장난쳤다. 그들은 웃었다. 성장하는 쌍둥이들. 민호가 첫 연애를 했다. 상대가 여자야. 재훈은 걱정했다. 행복하면 돼. 민주는 선제든 상담해라고 했다. 민수는 게임을 커밍아웃했다. 나처럼 가족은 안아주었다. 우리가 있으니까. 재훈의 건강이 안정됐다. 요가와 함께 그는 강해졌다. 민준과 함께 마라톤을 준비했다. 함께 뛰자 대회에서 그들은 핸디캡을 받으며 완주했다. 우리의 삶처럼. 사회활동. 그들은 강연을 다녔다. LGBTQ 플러스 가족의 이야기. 청중이 눈물 흘렸다. 어머니도 함께 나섰다. 내가 배웠어요. 사랑은 무조건적. 갈등, 옛적. 재훈의 상사가 다시 나타났다. 책으로 돈 벌었네. 하지만 재훈은 내가 가르쳐준 거야. 용서라고 했다. 여름 휴가. 부산 바다. 쌍둥이들과 수영. 밤에 재훈과 민주는 별을 봤다. 영원히. 쌍둥이들의 고등학교 입학. 새 시작. 민호는 스포츠, 민수는 예술. 학교가 다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너희 덕분이야. 민준의 새 프로젝트, 전기차 정비. 재훈이 앱 개발 도왔다. 미래를 함께의 사업은 성공. 개인 성장. 민준이 상담을 받았다. 과거 트라우마 풀자. 재훈이 곁에 있었다. 나도. 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 가족이 참여. 깃발을 들고 행진. 사랑의 승리. 위기. 민수의 학교 괴롭힘. 친구가 게이 새끼라고. 민준과 재훈이 학교에. 교육하세요. 변화가 왔다.
가을, 단풍 여행. 산책하며 고마워, 내 덕에. 쌍둥이들의 대학 진학 준비. 민호 공대, 민수 미대. 자랑스러워. 재훈의 두 번째 책, 가족의 성숙, 베스트셀러. 민준의 어머니 건강 문제.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함께 이겨 회복 후, 내 사랑 인정. 새 로맨스, 겨울 스키 여행. 눈 속에서 포옹. 항상. 사회 영향,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전국 방송. 편견 주름. 최종 갈등, 옛 연인 지훈의 자살 시도. 민준이 도왔다. 살아. 사랑은 올 거야. 재훈과 함께 지지. 쌍둥이들의 졸업. 대학 입학식. 자라난 우리 아이들. 사업 확장. 정비소 체인. LGBTQ 플러스 고용. 재훈과 민준의 10주년. 특별 파티. 영원히. 어머니의 결혼식 늦은 재혼. 사랑 늦지 않아. 최고의 순간. 쌍둥이들이 파트너 소개. 우리처럼. 에필로그. 비 오는 밤. 같은 골목. 그날부터 시작됐어. 그들은 웃었다. 삶은 계속. 사랑은 영원.